추가로 말씀드립니다. 16시 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한 이유가 뭐냐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적은 임금을 주면서 착취하기 위한 형태를 해왔던 거죠. 1600명이 할 일을 어떻게 800명, 900명이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보자면 책임을 져야 될 주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파악했는데, 예, 말씀하신 그대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책임 떠넘기기는 다른 게 아니라 시중노임 단가 100%를 기본급으로 지급하라, 이 요구예요. 사실 이 요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과도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형 자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 네트워크스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영무원 단가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단가 계약의 기준은 뭐냐면 중소기업 제조부문 시중노임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조부문은 그 평균치에서 임금을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나머지를 짭니다. 위탁 계약을 설계를 하죠. 그 위탁 계약을 설계하는데 저희가 직업이 영무원이잖아요. 철도고객 상담사인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중노임 단가 중에 단순 노무 종사자라고 있어요. 노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이든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시중노임 단가 중에 가장 낮은 단가인 단순 노무 종사자 임금이 2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구하게 된 거는 시중노임 단가 단순 노무 종사자의 기본급이죠. 두 번째, 저희도 이제 영무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부역장도 있고 역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무원은 단순 노무 종사자, 부역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반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은 약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기본급이. 그리고 역장은 안전관리사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금액도 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저희는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좋다, 우리 여기 코레일 네트워크스에 있는 그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임금을 올려야겠다. 그리고 받아온 돈이니 단순 노무 종사자의 기본급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 지급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차별하지 말고 같이 우리 그렇게 임금 지급해라,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시중노임 단가 100%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주겠답니다. 돈도 우리가 철도공사로부터 싸워서 받아냈는데 돈 받아온 돈을 우리에게 임금으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주냐 했더니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은 인건비 인상률을 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최저임금 20년 이래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임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작년 기재부 인건비 인상률은 4.3%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넘기게 되면 제재를 받는다, 기재부로부터. 지침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못 준다. 그런데 그럼 철도공사가 어디가 결정해야 되냐? 철도공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철도공사 해라 했더니 철도공사도 우리는 안 된다, 국토부에 해라. 그래서 국토부가 또 했더니 국토부는 우리도 안 된다, 기재부가 지침을 변경해 줘야 된다. 기재부는 다시 국토부가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다 내려오는 거죠. 핑계를 대는데, 이 공공기관의 최종 수장은 대통령이잖아요. 기관 간의 떠넘기기나 정부 부처 간의 떠넘기기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정부 정책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 코레일 네트워크스가 시중노임 단가 100%를 받아오는 계약을 한국철도공사와 하게 되는 것, 이걸 또 모범 사례라고 정부 자회사 대책에다 담았어요. 또 하나, 저희가 받고 있는 건 용역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건비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그거보다 낮지 않게 임금을 지급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이에요. 그리고 그 지침의 가장 핵심은 기재부고요. 정부 모범 사례로 해놓고 기재부 지침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지침은 안 지켜도 되고 총인건비 인상률과 관련한 그런 지침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화가 났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사실 복잡한 사안인데 정리도 너무 잘해주셨고, 책임을 져야 될 주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책임 떠넘기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큰 질문입니다. 파업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많은 사업장에서 하측은 늘 정년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은 또 그걸 받아서 고령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을 함으로써 욕심을 부린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약간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고령 노동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어떤 의미고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코렐 네트워크스도 고령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뭐 고령 노동자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한 이유가 뭐냐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적은 임금을 주면서 착취하기 위한 형태를 해왔던 거죠. 외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코렐 네트워크스는 역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저기 외대암역에 가시면 누르면은 호출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정규직 역무원들입니다. 혹은 공익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옆에 신의문역은 가면 누르잖아요. 그 코렐 네트워크스 역무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똑같이 하나의 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그 역들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철도공사는 사회복무요원까지 해서 보통 그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도 사람이 부족하긴 해요. 그런데 인원이 한 10명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근데 코렐 네트워크스는 6명이서 합니다. 보통이. 신의문역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명이 원래 이제 하거든요. 근데 또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서 줄여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인력을 정상적으로 충원을 하게 되면 400~500명의 일자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여기 일과 관련해가지고 1600명이 할 일을 어떻게 800명, 900명이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니 당연히 인력 충원을 요구하죠. 그럼 일자리 문제는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일자리가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래 최저임금 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20년 지나도 최저임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자회사에 들어오겠습니까? 똑같은 역무 업무를 하는데 들어오고 싶지 않은 일자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령의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건 나쁜 구조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철도공사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적은 임금을 주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로서 많이 해왔는데 특히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그런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었지만 이미 철도공사가 벌여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간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코렐 네트워크스에.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5세 이상 60을 넘어서 그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철도공사가 어떻게 하냐면 용역 위탁을 줄 때 철도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5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러니 그런 그 고령의 노동자가 들어가는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 맞잖아요. 여기 코렐 네트워크스도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SLA 협약이라고 해서 서비스 수준 협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철도 유경력자 그런 사람을 20% 이상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지 점수 몇 점을 줘서 위탁비를 깎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애초에 한국철도공사와 코렐 네트워크스 이 회사들이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취직을 했으니 그러면 자기는 얼마만큼 일할 수 있다라는 걸 고용 기대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여기 코렐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기간제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사항이 있었던 거죠. 물론 무기계약직은 똑같이 다 최저임금이에요. 무기계약직은 61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최저임금을 받는데 모두 다 고용 나가면은 국민연금 33만 원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노인빈곤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고 정부 정책 때문에 당연히 민간에서 자회사로 전환될 때 또 자회사 내에도 기간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무기계약직으로 그 회사가 강요해서 전환된 거예요. 또 민간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정년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기계약직 정년 초과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런 그 근로계약서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 고용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없던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원래 자기가 기대했던 고용 기대권이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정부 정책을 핑계로 대면서 그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합리적인 방식을 하자. 대법원 판결도 있고 하니 정년을 65세로 하고 더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당연히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명, 500명이 부족한 곳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틀어지고 있는 것은 철도공사죠. 왜냐하면 위탁 계약을 할 때 인력을 아예 그쪽에서 책정을 해서 내놓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인력 충원 문제, 뭐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측,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한국철도공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사실 지금 노노 갈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고령 노동자들이 많은 현장인데 어떤 정부의 치적을 위해서 예컨대 이제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61세 무기계약직 전환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고용 기대권을 박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